안녕하세요, 한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알리나 테무, 쉬인 등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중국 상품이나 직구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뉴스에도 저렴하니까 산다, 혹은 어차피 수입해오는 제품과 같은 제품이지 않냐,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쿠팡이나 스스를 통해서 구입하던 것을 테무나 알리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거고, 사실 소비자는 구매 플랫폼만 변경된 것이어서 쉽게 직구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또 홍보를 엄청 하잖아요. 저도 한번 테무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저렴해서 이것저것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 셀링을 하는 판매자들은 다 망하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소싱 나라 혹은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거예요. 여기 관세청 통관 자료를 보시면 해외 직구 국가별 점유율이 보입니다. 중국 58%, 미국 28%, 유럽 7%, 일본 5%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외의 나라가 42% 정도로 높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 외의 나라가 74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별 수입 상세 품목을 보시면 건기식, 가전제품, 의류, 기타 등으로 중국의 비브랜드가 아닌 브랜드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외에 다른 나라도 소싱해야 되고, 나라뿐만 아니고 카테고리도 넓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 혹은 한국에 없는 상품입니다. 명품이나 브랜드가 좋겠죠. 국카데미 카페에 최근 올린 글이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 일지나 소싱에 참고할 만한 것들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많지 않은 신발 모델들이라는 글을 업로드했는데, 나이키 운동화는 구매 대행하기에는 매력 있는 키워드는 아니다. 그렇지만 역도와 레슬링화, 권투와 태권도화가 매출 내기에 더 좋다. 그리고 국내의 흔한 상품은 경쟁력이 없다면 확률이 없음을 명시해야 된다. 시간이 걸려도 국내에 없는 모델을 찾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해외 비중이 높은 키워드 위주로 정리한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나이키 P6000이 있죠. 이 연관 검색어로 먼저 보시면 메탈릭 실버랑 아이언 오어 등등의 색깔이 인기가 많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되게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 상품도 들어와 있죠. 2023년 11월에 올렸는데 찜하기도 굉장히 많고요. 이 보시면 10월에 올렸는데 구매 건수도 많고, 그리고 1월에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구매 건수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상품은 국내에서 안 팔리고 해외에서 팔릴까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국내 상품이고요. 보시면 컬러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죠. 인기 있는 컬러를 보면 사이즈가 모두 품절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도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색상은 많이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이즈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해외 상품을 사는 거예요. 보시면 인기 있는 컬러에 사이즈가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발 모델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디서 구매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도매처를 찾으시면 되고요. 도매처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도매처를 찾는 방법도 다음번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단가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알리나 테무를 보시면 이렇게 큰 상품이 없고 작은 상품만 판매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오바오나 1688에서 소싱할 때는 부피가 큰 거, 혹은 검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소싱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상품처럼 팬층이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유럽 상품의 경우 19%에서 21% 정도로 상품에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데요. 예를 들어 독일로 설명드리자면 독일의 모든 상품은 약 19%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직구 상품은 독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구매자에게 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배송대행제 신청하면 9에서 10%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연합이랑 한국은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협정 세율로 통관이 가능한데요.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관세를 100% 면제해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전에 올린 유럽 구매 대행의 주문 처리 혹은 최저가 세팅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알리나 테무에 없는 부피가 크거나 혹은 한국으로 직배송이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시면 되고요. 혹은 유럽 상품의 환급을 이용해서 저희가 더 저렴하게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가격대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입입니다.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입할 상품을 찾고 더 나아가서 브랜딩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구매 대행으로 매출 5천만 원 정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더 성장을 위해서는 사입을 해야 되는데 구매 대행을 통해서 판매한 상품들의 반응이 오고 그런 반응을 통해서 고정 매출이 계속 이어지려면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입을 통해서 미리 확보를 하는 거예요. 다른 판매자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도매처를 찾아서 사입을 해놨으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브랜딩을 해서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저도 아직까지 상표 출원만 해놓고 브랜딩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4가지를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기회로 저희는 살아남는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쇼츠를 올렸는데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구매 대행으로 잘 판매가 돼서 사입한 제품의 판매가 지금까지 한 1000개 정도가 됐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사입할 생각이에요. 이거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소싱을 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제품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브랜드 제품이고 도매처를 찾았습니다. 만약 이런 제품을 한 달에 한 번만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닭등이 중요할까요? 혹은 소싱이 중요할까요? 저는 지금은 주문 처리랑 업로드를 모두 아르바이트한테 맡기고 소싱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해졌고 소싱 능력도 중요해졌고 앞으로는 마케팅 능력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도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읽고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초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한국에 없는 상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량을 통해서 업로드하냐, 반자동이나 수동이냐 이것들은 전부 다 행위에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올리냐겠죠.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도태돼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법을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